네, 한동안 포근해서 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꽃샘추위가 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 추워지더라도 요즘에는 차라리 반갑죠. 네, 북풍 때문에 추워지는 건 동시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좀 거치는 그런 신호니까요. 숨쉬기는 좋아지고 차라리 옷을 껴입고 말이지. 그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태아한테도 많이 안 좋다고 뭐 고혈압 등 그런 것 때문에 임산부분들은 아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뭐 조만간 얼른 따뜻한 날이 오면서 맑은 날도 오기를 바라야죠. 자, 오늘의 동화는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의 여행입니다. 이거 걸리버 여행기로 많이 알고 있죠? 얘네가 좀 그래요. 뭐 하나라도 꼭 다르게 제목을 꼭 다르게 만들어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작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걸리버 여행기 빼고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물론 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에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옛날 영국의 작은 항구 마을에 걸리버라는 의사가 살고 있었어요. 걸리버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날 걸리버에게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먼 바다로 떠나는 엔틸로프호의 담당 의사가 되었거든요. 엔틸로프호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걸리버는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조심해! 앞에 바위가 있다! 모두 배를 꽉 잡아! 선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산더미 같은 큰 파도에 휩쓸린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선원들은 모두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걸리버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온 힘을 다해 헤엄쳐 갔어요. 얼마 후 바닷가에 도착한 걸리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살았구나.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잠에서 깨어난 걸리버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때 걸리버는 가느다란 줄에 꽁꽁 묶여있는 가슴 위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뭐야? 걸리버의 가슴 위에는 12cm도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걸리버가 몸을 움직이려고 하자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에게 활을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화살은 걸리버의 얼굴과 손에 사정없이 박혔어요. 뜨거워! 걸리버는 항복한다는 뜻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화살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묶여있던 걸리버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몹시 배가 고프다는 신용을 했어요. 거인이 배가 고픈가 봐. 작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회의를 하더니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걸리버의 입에 음식을 넣어 주었어요. 잠시 후 걸리버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음식 속에는 잠드는 약이 있었거든요. 영차, 영차. 작은 사람들은 장대와 도르래를 이용해 잠든 걸리버를 커다란 짐수레에 실었어요. 걸리버를 태운 수레를 끌기 위해서 1,500마리의 말이 필요했어요. 작은 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왕이 살고 있는 큰 도시로 출발했어요. 걸리버를 태운 수레는 이틀 만에 큰 도시에 도착했어요.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의 몸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고 한쪽 발에만 쇠사슬을 묶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군. 걸리버가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켜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산만한 사람이 움직인다. 자꾸 밀지 마. 정말 산처럼 커다란 걸?
걸리버 주위에 모여있던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가 신기했어요. 그때 머리에 금빛 왕관을 쓴 사람이 높은 탑 위에 올라와 걸리버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곳 릴리파트의 왕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저는 영국에서 온 걸리버라고 합니다. 걸리버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왕은 걸리버에게 가장 큰 건물을 집으로 쓰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또 매일 음식을 주도록 명령했어요. 걸리버의 식사 준비는 요란했어요. 300명의 요리사들이 작은 사람들 1728명분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걸리버는 왕이 베풀어준 친절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했어요. 얼마 뒤 왕이 걸리버를 찾아와 말했어요. 이제 쇠사슬을 풀어주어 그대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그렇게 해서 걸리버는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되었죠. 릴리파트에 있는 것은 뭐든지 작았어요. 궁전과 집들은 모두 장난감 같았고, 소는 생쥐만 했고, 양은 겨우 메뚜기만 했어요. 자, 길 좀 비켜주세요. 걸리버가 지나갑니다. 조심하세요. 걸리버는 길거리를 지나갈 때 항상 조심조심 다녔어요. 잘못했다가는 집과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걸리버는 릴리파트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어요. 특히 아이들은 걸리버의 손바닥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머리카락 속에 들어가 장난이 치기도 했어요. 걸리버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고 작은 사람들은 친절한 걸리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릴리파트 사람들은 걸리버를 산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친구로 여겼답니다. 릴리파트의 바다 건너편에는 블레퍼스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는 달걀을 깨는 방법이 달라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릴리파트 사람들은 달걀을 깰 때 뾰족한 부분을 깼어요. 하지만 이웃나라 블레퍼스크 사람들은 뭉툭한 부분을 깨뜨렸어요. 달걀을 깰 때 뾰족한 부분을 먼저 깨도록 하라. 릴리파트의 왕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전통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겠다. 왕이 혼자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새로운 법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웃나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블레퍼스크의 가장 용감한 군사들은 릴리파트에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걸리버, 큰일 났어요. 이웃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날 왕의 신하가 걸리버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걸리버, 임금님께서는 당신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왕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걸리버가 해변으로 나가보니 바다 저 멀리에서 이웃나라의 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굵은 철사와 밧줄을 구해주세요. 바다가 깊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걸리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군사들이 철사와 밧줄을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걸리버는 밧줄을 3개씩 합쳐서 튼튼하게 만들고 철사로 만든 갈고리를 달았어요. 걸리버가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가지고 바다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가자 사나운 파도가 일었어요. 으악! 산처럼 거대한 사람이다! 걸리버를 처음 본 이웃나라 병사들은 놀라서 야단법석이었어요. 적의 군함은 걸리버에게 수많은 화살을 쏘았어요. 제법 따가운걸? 군함에 다가간 걸리버가 갈고리를 배에 걸고 줄을 힘껏 잡아당기자 수십 척의 배가 끌려오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씨 착한 걸리버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한편 릴리파트의 국왕은 걸리버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아! 저기 좀 봐! 걸리버가 돌아온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와, 우리들이 이겼다! 걸리버 만세! 걸리버 만세! 릴리파트 사람들은 이웃나라의 배를 끌고 오는 걸리버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릴리파트 사람들과 왕은 걸리버가 무척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걸리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군 대장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세울 공을 빼앗겼다며 걸리버를 몹시 미워했어요. 걸리버, 어디 두고 보자. 걸리버를 쫓아낼 기회만 노리던 해군 대장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해군 대장은 걸리버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왕에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식탁을 마련한 뒤 걸리버를 궁궐에 초대했어요. 걸리버가 밥을 먹는 모습은 정말 요란스러웠어요. 걸리버는 큰 접시의 음식들을 한 입에 다 삼켜버렸어요. 이 온 나라 안의 음식을 모두 먹어버리고 말겠군. 왕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임금님이 걸리버를 불렀어요. 이웃 나라에 있는 나머지 배도 모두 끌고 왔으면 좋겠소. 폐하, 이웃 나라는 군함을 모두 잃어 쳐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걸리버가 말했지만 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싸우고 싶어 했어요. 이웃 나라를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생긴 거였죠. 안 됩니다. 이웃 나라에서 먼저 싸움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내 명령을 거역하겠단 말인가? 걸리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자 왕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얼마 뒤 블랙퍼스크 왕이 찾아와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했어요. 걸리버가 나서서 설득하자 왕은 결국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후 걸리버는 전쟁을 막아낸 공으로 큰 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 걸리버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야, 불! 궁전에 불이 났다! 불이야! 그 소리에 놀란 걸리버가 궁전으로 달려가 보니 건물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작은 사람들이 물을 뿌리며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었어요. 왕비님이 궁 안에 갇혀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걸리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들 뒤로 물러나세요. 걸리버는 벌떡 일어나서 궁전을 향해서 오줌을 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금세 꺼졌어요. 하지만 궁전에 오줌을 싸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에 아무도 걸리버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궁전에서는 회의가 열렸어요. 폐하, 걸리버를 저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해군 대장이 왕에게 물었어요. 궁전에 오줌을 누운 것은 불경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역죄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거인을 살려두면 위험하니 하루라도 빨리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걸리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된 신하 한 명이 걸리버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제 이 나라를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걸리버는 마음이 아팠어요. 릴리파트를 떠나 바닷가를 따라 걷던 걸리버는 부서진 배 한 척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걸리버가 탈 수 있을 만큼 큰 배였어요. 이럴 수가. 조금만 고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걸리버는 배를 타고 블랙퍼스크로 갔어요. 걸리버는 블랙퍼스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배를 고쳐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블랙퍼스크 왕은 걸리버에게 음식과 소를 선물로 주며 말했어요. 섭섭하지만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빌겠소. 폐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걸리버는 왕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배에 올랐어요. 안녕, 걸리버. 잘 있어요, 작은 사람들.
블랙퍼스크 사람들은 걸리버의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며칠 동안 항해하던 걸리버는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만났어요. 걸리버는 드디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원래 이야기가 참 길죠? 제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거 소인국만 가는 게 아니라 거인국도 또 가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걸리버 여행 보면은 소인국에 가면 소인국 사람들이 이제 12cm도 안 된다는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작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걸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적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요. 뭐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10분의 1이 부피가 작으면 또 그만큼 신진대사가 빨라져서 더 빨리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보다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쥐들은 하루 종일 갉아먹어야 된대요. 뭐 실제로 쥐들이 계속 갉아먹잖아요. 사람처럼 이제 뭐 한 끼를 먹고 버티고 이런 게 아니고 먹이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걸리버가 뭐 1700 뭐 몇 명분의 뭐 음식을 먹어치웠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좀 말이 되는 수치인가 봐요. 그게 그런 정도의 양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소인국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작으니까 신진대사도 더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걸리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뭐 동화를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 봐서 또 분석을 한 재미있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잘 아는 동화를 읽었죠? 재미있게 같이 소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61번째 동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의 여행이었습니다.